자, 김준일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원된 거 맞죠? 버스로 동원했어요. 이 업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거 맞네요. 근데 저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원장님의 이 전문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특히나 이 외교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똥볼이라고 하죠. 올라가서 떨어질 줄을 몰라요, 지금. 공이 계속 떠다니고 있는데 우선 그 친서 들고서 미국에 갔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못 만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경우 그렇게 못 만난다. 외교부 장관에 해당되는 국무부 장관을 만나거든요. 국무부 장관도 못 만났어.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편지를 들고 갔는데 다시 들고 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글쎄요. 특사가 가면 만나는 게 당연하고요. 국무장관을 최소한 만나야 되는데 안보보좌가 겨우 만났고 거기에 있는 한인 학자들이나 빅터 차나 늘 나타나는 보수만 등장하면 나타나는 아주 한국에 빨대 꽂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난 그 정도를 얘기했죠. 근데 반면에 또 비교가 되는 것이 일본에 가서는 또 기시다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거는 거의 정확한 정보인데 자꾸 동맹이 망가졌다, 복구해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 이 말 쓰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미국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재건이나 복구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지금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야, 바이든 의리네. 네, 바이든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미동맹이 최고 최상의 상황인데 왜 재건이나 복구를 쓰냐 얘기하지 마라. 또 성킴이 왔었죠. 대북 특별대표예요. 최근에 왔죠. 와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작년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것을 거의 바이블로 여긴다. 여기에 한 발짝도 바꿀 생각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그걸 도장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미국에서 받았어야 돼요. 미국에서 그래 맞아 실패했어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돌아와서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 실패를 입증하는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문재인 정부에는 해주지 않았던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 이런 터무니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거지. 지금 매우 믿을 만한 원장님 정도면 매우 믿을만 하지. 사실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고급 정보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뭐하러 선물을 안겨줘. 가만히 있어도 달려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니까 미국은 그냥 길들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계산서를 내놓겠지. 그렇다면 이걸 해줘야 되겠는걸? 만약 트럼프였다면 망가졌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니들 더 내놔라. 그렇지. 했을 건데 바이든은 자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힘든 가운데 하나의 업적이고 미국 쪽에서도 성과인데 그렇지. 미국에서 엄청 광고했거든. 광고 엄청 하고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간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놨는데 자꾸 복구한다 그러고 재건한다 그러니까 그 말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래서 안 쓰잖아요. 요즘 다시 겨우 생각해낸 게 강화예요. 강화. 그러니까 작년에 바이든 했던 걸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한 거니까 머리도 나빠요. 아 씨발. 우리가 더 친하다고 말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러 갔는데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낸 것이고 성김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을 당선자가 만났어요. 저녁에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게 왜 문제냐? 이 양반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예요. 차관보가 당선자 곧 취임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연히 안 되죠. 클린턴 브링크라고 동아태 차관보가 후보자 시절에 왔었죠. 그래서 이 윤석열 만나고 이재명 후보도 그 다음에 만났는데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아니, 무슨 차관보 따위를 그렇지. 만나냐. 근데 워낙에 선거전에서 저쪽 만났는데 마지못해서 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면서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니, 우리가 속국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속국도 아니고 차관보 따위 만나는데 왜 수행원이 이렇게 많아? 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게 맞는 태도죠.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우습지. 차관도 아니고 장관 나고 차관 보를 보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야. 만날 수 있어도 만나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당선자는 대통령 직전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구나. 아마 술이 고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하급 관리 때부터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오래 일했고 주로 다 술 친구들입니다. 근데 한국을 만날 때는 절대로 한국말 하지 않고 한국말 유창한데 이번에는 자랑이 그거였죠. 유창한 한국말로 즐겁게 마셨다. 예. 진짜 부끄러운 건데 그걸 기사로 내고 있어. 반면 당선자는 일본 대사를 2번이나 만났어요. 이게 왜 웃기냐면은 우리나라 대사는 지금 일본에 부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일본 총리가 안 만나줘요. 일부러 안 만났죠. 일부러. 그런데 당선자가 지금 2번이나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를 망친 거는 문재인 정부다. 우리가 들었으면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근데 일본의 생각은 달라요. 한일 관계의 주범은 나쁘게 한 건 일본이란 말이에요. 수출 규제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에? 3가지 전제 조건으로 걸었어요. 첫 번째가 1965년 거 한자도 고치지 말고 받아라. 위안부 합의 그대로 받아라. 강제징용 되돌려라.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굴복하면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한국이 원하는 대로 가줄게 하겠어요?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겠죠.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굴복시킬 거라고 그래서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들어줄 것 같아요. 이미 소용없어진 거 하나 있죠. 수출 규제. 수출 규제 풀어줄 겁니다. 안 풀어줘도 돼. 지들이 손해잖아. 그런데 그거 대신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현금화를 중단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굴욕적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다. 해외에서 그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땡큐지. 한국이 잘못했다고 지금 스스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바보가 어딨어 세상에. 게다가 일본은 지금 위기예요. 경제 위기. 첫 번째, 지금 엔화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무역 적자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원래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얇게 다 알아. 게다가 안보 위기예요. 안보 위기. 아베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러시아를 때렸거든요. 원래 둘이 친했어요. 엄청나게. 아니 친한 척했지. 아베가. 그리고 푸틴은 그걸 받아줬지. 근데 이제 막 때리니까 푸틴이 빡쳤죠. 빡쳐가지고 이 쿠릴 열도 러시아가 관광 개발하겠다고.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또. 이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수와 매우 닮아 있어요. 저쪽에서 북방 사개도서를 받아오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베가 푸틴하고 친한 척하면서 푸틴이 줄 듯 말 듯 했어요. 2개 정도는 2개 정도 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러시아를 때리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돕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오늘 신문 보셨죠?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들을 도와준 나라에 일본을 빼버렸습니다. 방송에서. 더 웃긴 거는 그 정부 트윗에 우리는 나치와 싸운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영왕을 사진을 넣어놨어. 왜냐하면 파시즘,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를 한 묶음으로 했는데 그게 맞지? 일본에 있었죠.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막 지원해줬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왕을 딱 넣어놓은 거야. 결론적으로 2가지 다 실패한 거예요. 실용적인 외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쿠릴 열도 일부를 받아오지도 못하고 강경책으로 나갔는데 튕기고 2가지 다 실패한 거라고. 쿠릴 열도를 관광 개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가 투자해가지고 영원히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쪽도 긴장이 생겼단 말이죠. 안보 위기야.
근데 곧 참여한 선거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한국이 가서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외교를 잘해서 한국이 굴복했다라고 일본에 써먹겠지. 일단 그 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보여. 또 한 가지는 군인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건 갑자기 수십 년간 이어진 국방부 합참 나가라 이거 아니야. 외교 공간 이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여기서 잠자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가보셨잖아. 예, 여러 번 가봤죠. 여기는 60년대생인 거예요. 이 완공을 한 게 70년대 초거든요. 그때부터 50년 넘게 외교 행사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넓어. 행사를 하니까 외교 대사들이라든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노출되면 안 되잖아.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2배 크기라면서요. 예, 잘 만들었어요. 밖에 이렇게 잔디밭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게 정상급이 오면 영빈관 청와대로 가지만 대사가 지금 교환하는 것이 거의 200국가인데 다 못 가잖아요. 거기서 주로 리셉션을 하는데 근데 그렇죠. 이건 진짜 마지막 고급 정보인데요. 제가 이 사실을 신문이 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좀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둘러보겠다고 거기 살고 계신 장관 부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개 있잖아요. 그래, 나도 그거 들었어. 개를 끌고 왔어요. 자기 강아지 끌고 지금 갈게요. 동네 마실 가듯이.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좋네? 살기 좋네? 우리 개도 키우기 좋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 나무는 보기 싫은데 잘라야겠다. 저 나무는 그대로 둬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바퀴를 돌고 나갔다고? 맞죠? 하나 더 들었어, 저는. 1층은 그렇게 리셉션 하는 공적인 공간이고 2층에 살아요. 현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장관 부인이 70대예요, 그분이. 구경을 해야 됐으니까 집을 좀 나가달라고 그런 거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도 이렇게 안 해요. 예의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공문을 보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와가지고 개 끌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마음대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가달라고 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나가라 그랬겠습니까? 네? 인간이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외교 공관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당선자가 거길 간에 만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결정한 거예요. 외교 자산이거든, 자산. 오랫동안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서울 한복판에 어딨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대체? 외교 리셉션 했던 것은 어디서 하라는 거야? 청와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되네. 갈 데가 없어요. 국방부 합참도 열받는 게 갈 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조 단위가 들 거 아니에요. 돈도 돈인데 갈 데를 마련해 놓고 가라고 해야지. 모든 게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죽어도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 외교부에서는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했던 행사를 다 어디서 하라는 거야? 갑자기. 그냥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죠. 진짜세요, 우리가. 왜? 그래서 거기서 한다는 거야, 대체. 거기 결혼식 하는 데인데 너무 웃겨. 하루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외교적 차원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인 것은 우리끼리 지지고 볶으면 되잖아. 근데 국제적인 것은 야만적인 전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노려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익을.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소탈하게 술 한잔 했다는 게 우리 국민들하고 그랬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국가 대 국가고 최고의 포지션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울리는 거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고 그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안 그래도 한미 관계는 기울어져 있는데 또 화가 확 나네. 저는 운동부 출신도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실제로. 워싱턴 DC에서 공부하셨어. 대선 직전에 나오셔서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게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펼쳐지고 너무 있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이 똥볼이 떨어지질 않아. 목이 아파 죽겠어 쳐다보느라고. 응? 우리 언론들이 이걸 짚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출 조주 일본에서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뭐 그걸 해결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기사를 쓸 거거든. 확실히 그럴 그러면서 한일 관계 복원 이런 얘기 할 거거든. 이번에 일본에 가서 경제상 우리나라 치면 산업부 장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했어. 걔네들 입장에서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은 가마우치 경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제일 흑자를 많이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봤던 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수출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경제 구조였거든. 문 대통령이 그걸 깨버렸잖아.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거거든.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보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프레임에 빠지잖아요. 이 보수가 친일이 그쪽을 하려다가 프레임에 빠질 거예요. 위안부 합의가 촛불의 원인의 하나였듯이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또는 바보 같아서 또는 착각을 해서 혹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친일적인 양보를 하게 되고 굴욕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그거를 생각합니다. 덮을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가 나와서 알려준다? 김준영 원장이 나와서 알려준다. 이제 국립외교원장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여기가 외교관들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 원장님 하셨잖아. 무슨 욕심이 더 있어, 이제.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로 오세요, 이제. 박수! 끝났죠? 가면 되죠? 자, 원장님, 안녕. 알겠습니다.